건강한 체중 관리라고 적고 리셋 다이어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알고 계신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체중이라는 부분이 이전까지 유산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몸무게, 스마트 체중계도 아니고 일반 체중계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안 되고 적게 나가면 좋고 이렇게만 알고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좀 생각을 바꿔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사에서 건강 강의할 때 저희 박찬호 선생님이 쓰셨던 자료예요. 박사님이 쓰셨던 자료인데 이 두 사과 중에서 하나는 멍이 들었고 하나는 깨끗하죠. 어떤 사과가 먼저 썩을까요? 당연히 이쪽이 빨리 썩겠죠. 왜? 멍이 들어서 이걸 사람에 비유한다면 내 몸에 염증이 있다면 나는 빨리 늙고 병들 수 있다는 거죠. 루돌프 피로라는 좀 크리스마스네. 이분이 모기가 오염된 물을 찾는 것처럼 병균이 병든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침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 몸의 면역을 지키는 게 건강과 밀접하게 돼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조절 T 인파고락에서 면역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걸 발견한 게 유산균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걸 텐데 빠르게 넘어갈게요. 푸드 백신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백신 다들 맞으셨죠? 백신 맞고 우리 카페 가면은 맞은 지 얼마 됐다 이렇게 나를 소개해주는 이렇게 하는데 맞은 자와 안 맞은 자를 구분해 줄 정도로 푸드 백신이 중요한 상황이 되는데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백신보다도 우리 몸 스스로가 푸드를 통한 백신, 먹을 걸 챙겨줌으로써 건강을 챙기는 것들, 면역을 챙기는 게 필요해요. 대표적인 거를 모두 아시는 비타민 C, D, 아연, 셀레늄이나 항산화제, 단백질도 건강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산균, 요오드, 베타글루칸이라는 다양한 성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걸 뒤집어 보는 게 음식 이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다는 거죠. 네. 참고로 이 자료가 1년 반 전의 자료예요. 2020년도 4월에 본사 강의실 활용했던 자료인데 이때만 해도 코로나가 터진 지 3개월 됐어요. 사람들 난리 났죠. 면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코로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 당시에는 코로나 백신 상용화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비타민이 엄청나게 잘 팔렸어요. 많이 팔렸어요. 어쨌든 C가 좋다고 했다가 어쨌든 D가 좋다고 했다가 이러면서 많이 팔렸는데 이때 비타민 D, C가 자가격리로 활동이 중지됐다 이러는 큰 이야기죠. 사람들이 코로나 때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헤비 비타민인 비타민 D가 몸에서 결핍의 상태가 돼서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예방하려고 집에만 있었더니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더 약한 상황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푸드 백신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각각의 기능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하나가 가장 대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독감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오면은 장내 미상균이나 이런 환경들이 좋아야지 그것들이 몸에 침투하지 않도록 막아주죠. 그래서 살인마를 잡는 경찰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항암 비타민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독감, 천식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에 대한 거는 하나하나 얘기하면 너무 길어요. 이것보다도 이런 영양소들이 좋다라는 건데 사실 비만이라고 하면은 지금 딱 보면 비만, 고도 비만 생각하면은 이런 모습들이 예전에 떠올랐어요. 체지방이 너무 많은 사람들, 뚱뚱한데 잘 먹어, 계속 먹어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사실 지금은 챌린지 후라서 많이 변하셨네요. 6주 동안 많이 변하셨네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비만인 분들이 계셨어요. 내장 비만, 과체중, 체지방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게 성인 같은 경우에는 몸 안에 지방세포의 수가 많아졌거나 혹은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몸이 비대해지고 그러니까 비정상화된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이런 대사 이상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저기 딱 보이죠? 타임지 되게 유명한 일반 서적에서 염증은 보이지 않는 살인자면서 모든 만성질환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멍든 사과를 생각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비만이 지금 선진국에서는 비만에 대해 사회적 문제점이 굉장히 부각이 돼 있고 우리나라도 비만율이 높아진 게 사실 서구화된 식습관이 들어오면서 햄버거, 피자, 패스트푸드 이런 걸 먹으면서 비만율이 더 높아지고 있었죠. 근데 비만이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 이제는 당뇨, 암,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성인병들과 또는 비만으로 인한 관절염 것들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질병들 더 이상 노인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얻는 질환이 아닌 거 아시죠? 이미
이미 30대 분들도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고 그리고 40대도 당뇨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이게 비만이라는 정상 체중을 벗어난 것과 밀접하게 연관돼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실제로 비만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의료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죠. 보시면 지금 이미지를 딱 보기 좋게 돼 있죠. 사과 같은 둥글둥글한 게 있고 이렇게 모가 같은 이렇게 형태가 있어요. 어느 게 건강한지는 딱 봐도 이제 아시겠죠. 체질량 지수라고 해서 저희가 인바디를 하면 BMI라고 나오죠. 체중 대비 체중으로 키 대비 뭐 체중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것만은 100% 확인할 수는 없지만 비만 BMI가 25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나와요. 그래서 인바디 켜보시면은 내가 빨간 쪽에 있는 초록 쪽에 있는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로 판단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외에도 중요한 게 내가 체중 대비 몸무게 조금 나가. 그런데 배가 이렇게 둥글넓적한 분이 계시죠. 그분들은 바로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이 여기 중부지방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많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 둘레도 체크하셔가지고 내가 비만도인가에 대한 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고기 1kg와 지방 1kg의 차이인데 요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눈으로 보면 더 커요. 거의 약 3배 정도의 체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래서 체지방을 1kg 빼는 게 체형이라던가 염증에 있어서 가장 되게 사이즈에 확 눈에 띄는 결과를 준다고 할 수 있죠. 자, 다시 다이어트에 대해서 하자면은 여기서 다이어트 안 하시는 분, 난 다이어트 이제 필요 없다. 모주 끊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내가 마음대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맛있는 게 세상에 너무 많죠. 그래서 누구나 체중 조절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걸 해보셨고 또 실패도 많이 해보시고 지금도 과정을 겪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내가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몸이 되었지? 나는 뭘 고쳐야 되지? 라는 게 아니라 뭘로 고치지? 그럼 나는 뭐 굶을까? 어떤 뭐 하나 뭐 런푸드 다이어트를 할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원인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반복이 됐던 거죠. 다이어트 방식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게 사실 전에 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100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겨요. 트렌드, 이것도 다이어트라는 트렌드처럼 상품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그 위쪽에 있는 것들이 조금 그래도 유명한 애들, 키토제닉이라고 뭐 저탄고지라던가 저인슐린 다이어트 이런 다양한 다이어트들이 있는데 이 중에 뭐 어떤 게 최고일까요? 유산균. 너무 긴장. 우리 다음 강의 무조건 강의 마인드를 단단히 다지고 오셨네요. 오늘. 네. 어떤 것이 최고의 방법일까요? 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다 정답이 없어요. 잘 넘겨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고. 사실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산화 먹지 않아도 다이어트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원인을, 나에 맞는 원인을 고치시면 돼요. 자, 그 원인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되게 단순해요. 이게 내가 먹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거에 비해서 기초대사량, 내가 쓰는 거에 비해서 많이 먹어. 그래서 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면 이제 하실 말씀이 계신 분들이 이제 계실 거예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던데. 술만 쉬어도 살이 쪄.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호수님. 아까 귤을 거부하셨어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찌기 때문에 귤 먹으면 큰일 날 줄 알고. 근데 그 밖에도 되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먹어 살이 찌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나왔던 거는 그러니까 음식과 스트레스, 식습관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이 가운데 있는 호르몬이라는 애가 써있죠. 이게 음식, 식습관, 스트레스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호르몬이라는 건데 호르몬이 저희가 뭐 임신했을 때 한 번쯤 들어봤죠. 갑상선 호르몬 수치 뭐 이런 것 때문에 들어봤지만 이게 뭐고 왜 이게 연관되는지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첫 번째로 말했던 내가 쓰는 거에 비해서 먹는 게 더 많아 살이 쪄에 대한 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바디에서 기초대사량이 나오는데 그 딱 나오죠. 보통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1100에서 1300 사이가 기초대사량이실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인데 내가 그러면 세 끼를 나누기 3 했을 때 300, 400에서 500 정도를 몇 끼를 먹고 추가 소비를 하느냐에 대한 걸 하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먹는 거는 쉬운데 빼는 건 어렵다는 걸 이제 챌린지를 해서 아시니까.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실제로 숨만 쉬고 생각만 해도 그 소비는 돼요, 칼로리는.
그렇지만 활동적이지 않았을 때 그게 더 과잉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살찌는 원인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원인 같은 경우는 영양소가 부족하고 식습관이라던가 그리고 내가 실제로 나이를 들면서 내장 지방이 대사가 떨어지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는 나이를 먹지 않을 여기 나이 먹지 않을 수 있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화라던가 그런 걸로 인해서 장내 세균의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영양소가 불균형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호르몬이라는 장치로 인해서 보시면 여기 색깔 있는 부분에 가짜 배고픔, 심리적 배고픔, 독소들이 만드는 염증 이런 말들이 있죠. 수면, 운동 이런 것들은 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 너무 다양한 것이고 약물로 인해서 내가 몸이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그리고 또는 영양이 조리지식이 부족해서 실제로 영양을 섭취하지 않고 가짜 영양을 섭취하고 있는 경우 조리하면서 영양소 다 파괴하고 고기를 태워 드시고 막 이런 것들 몸에 안 좋게 드시는 부분들이 쌓여서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다양한 원인 중에서 나한테 맞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살찌는 원인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1번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더 그럴 테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상승을 하면 그 사람이 스트레스 해결하기 위해서 땡겨 당 땡긴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매콤한 거 땡기는 분도 계시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좀 스트레스 풀고 실제로 스트레스가 또 풀리고 좋죠. 왜냐면 같이 또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그런 게 그냥 내가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랑 코티졸이 상승을 하면서 먹을 거를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거고 반면에 이제 그럼 내가 먹었을 때 내 몸이 너의 기초대사량 어찌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 라고 하는데 그거를 듣지 않게끔 하는 호르몬 식욕 조절하는 세로토닌이랑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해요. 스트레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탄수화물을 막 먹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걸 제어해야 되는데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세로토닌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재료를 만드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서 많이 들어왔어. 그럼 다시 뭐 안 먹게 하는 거 만들어. 얘가 못 먹게 해.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걸 안 먹게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또 탄수화물이 필요한데 탄수화물은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호르몬이 안 만들어져요. 대사가 망가서. 그래서 먹고 또 먹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반복이 되면서 그런 건데 그리고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는 음식 자체가 이미 저희가 삼시세끼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주로 먹는 음식들이 이미 고칼로리,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막 달달한 음식들 그리고 또 독소가 좀 들어가 있는 음식들 뭐 식품 첨가물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죠. 외국에서는 뭐 주식이 빵, 고기, 샐러드 이런 것들이 식탁에 같이는 않는데 우리는 사실 밥, 계란, 김 어제는 강의 때 말씀했는데 간편한데 그냥 밥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식사를 하세요. 가장 흔하고 빨리 힘을 내고 보관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 식습관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래도 예전에 농경 살면서 먹은 만큼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당이 됐는데 힘을 쓰지 않으면서 먹는 것들만 늘어나니까 그게 밸런스가 안 맞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거의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핸드폰 하나가 있어도 모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일부러 운동하지 않으면은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모든 게 가능한 세상이 됐어요. 배달하죠. 마트 안 가도 되고 다 되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생활이 더 빨리 다가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식습관을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탄수화물은 보시면은 굉장히 먹기 간편해요. 빵, 밥. 그런데 간편하게 하고 빨리 내가 에너지 얻으러 됩니다. 포도당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보시면은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제가 이걸 처음 볼 때 되게 놀라웠던 게 탄수화물 중독에 걸리면 배고프지 않아도 탄수화물을 찾는다고 하는데 내가 빵을 먹고 있는데 빵이 먹고 싶다. 밥을 먹고 있는데 디저트가 생각이 난다. 뭐 이런 상황들 겪어보실 텐데 이게 탄수화물 중독, 도파민 중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 탄수화물이 도파민이 부족할 경우에는 파킨슨병의 원인이 된대요. 저희가 지금 여기 이제 평균 나이가 이제 뭐 40대에서 지금 오늘 40대, 50대 이렇게 되는데 보기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다 어리시게 보시는데 근데 이분들이 지금 앞으로 40년, 80년 더 사실 거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파킨슨병에 걸린다면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뭐 치매에 걸리거나 뇌 질환에 걸린다면 몸뚱이는 살아있는데 머리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탄수화물을 안 먹을 수는 없고 도파민이라는 게 필요한 성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삼겹살 후에 쌀밥 식사. 고기는 탄수화물 먹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지금 상상해서 상상하고 웃으시는 거. 그리고 뭐 생리증후군이라 그래서 뭐 그쯤 되면 내가 먹을 게 땡겨라고 하는데 그게 심리적인 게 되게 크다고 하죠. 네, 이렇게 되는데 다음 보시면 이게 방금 말했던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마약 중독자의 뇌. 이게 검은 부분은 죽을 부분. 근데 탄수화물 중독자의 뇌도 똑같이 생겼어요. 아 무섭다. 네. 실제로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 선진국에서는 비만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관찰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일부러 내가 처음부터 빵을 좋아했던 것 같지 않고 그런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이게 탄수화물이 너무 빵이 싸. 지하철에서 1,000원에 막 몇 개를 살 수 있어. 단팥빵, 크림빵 이런 것들을. 거기 어디야? 요즘 체인점이 생겨가지고 단팥빵만 파는 데가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만 종일 붙고 있어요. 지하철에서 사람은 지하철 출출하잖아요. 집에 가려고 퇴근해 집에 나가는데 그 유혹을 못 부리치는 거야.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래서 빵을 사서 먹습니다. 싸고 어디에나 있고. 그리고 근데 그게 빨리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금방 대사가 되기 때문에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고. 그리고 달달한 거 맛있는 거 먹으면 디저트, 마카롱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것도 기분이 좋아질 게 많은데 되게 간편하게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죠. 아메리카노랑 마카롱 저는 사랑하는데요. 네. 그래서 보시면 단순하죠. 탄수화물을 먹었어. 혈당이 올라가요. 인슐린이 분비돼요. 인슐린 아시죠? 인슐린 이제 많이 건강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그래서 내가 그만 이제 내 혈당들을 필요한 곳에 필요하고 쓰고 남은 거를 간과 지방세포에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지금 젊은 층 사이에서 간에 지방간이 되게 많대요.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인데 지방간이 있어요. 알코올성이 아니라 이거 식습관에 의한 지방간인 거죠. 이게 그분의 식습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남는 혈당들에 대한 거를 지방세포라고 하면은 뭐 허벅지든 다른 데 붙을 텐데 간에도 지방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하얀 쌀밥에 지금 한 공기라고 해서 얼마만큼 150g을 했을 때 여기에 이 한 공기 안에 당이 55g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많죠. 뉴트리밀 D면 나와 생각하면 진짜 많은 양이에요. 근데 저게 그냥 그 밥에 있어서 우리가 설탕이 들어있네라고 생각 바로 먹지 않잖아요. 같은 밥이 달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식후와 이제 이렇게 먹고서는 빠르게 당으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식후와 식전에 혈당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혈당이 갑자기 오르게 되는 이게 빠르게 전환이 될수록 그런 건데 이걸 고장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생각해서 그거죠. 당뇨 환자분들. 그래서 식후 공복 혈당 계속 재시고 자기 검사하시고 이렇게 계시잖아요. 이게 제어 장치가 없잖아요. 근데 딱 정말 각설탕 17개랑 밥 한 공기가 같아요.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밥 공기에 각설탕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야 되겠어. 내가 이게 꽉 채워서 먹으면 난 이만큼 먹는 거다. 그래서 담백한 설탕 밥이다. 그리고 이게 좀 재밌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슐린이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재밌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이라는 곳에서 3에서 5%를 차지하는 베타 세포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열심히 일하는 세포인데 자, 이 사람은 성실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최베타델입니다. 베타델이요. 베타델이 성실하게 생기셨죠. 지금 일 열심히 하게 생겼어요. 이분은 근면 성실하고 식사를 항상 잘하고 현미밥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하는데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술자리 해야 되고 회식해야 되고 단짠하고 급하게 또 먹어야 되고 때워야 되고 이렇게 생각이 반복되고 그리고 계속 이런 음식들만 막 주면서 자꾸 일을 시켜 쉬지 못하게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계속 일을 시켜가지고 회식하고 야근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베타데리가 나 일 못하겠어 갑자기 잠수 타 그러다가 그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인 거야. 자꾸 잠수를 타 일을 안 해 하고 외근 나와서 안 돌아와 그러다가 퇴사해버려. 이게 당뇨병이에요. 체베타데리 이제 내 몸에 체베타데리가 열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분을 괴롭히는 상사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밥을 담백한 설탕밥으로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이들한테 시리얼을 간편하게 떼어서 이렇게 주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면 그 뒤에 써 있거든. 뭐 비타민, 무기질 막 들어있다고 써 있는데 사실 이것도 화이버즈랑 비교했을 때 시리얼에 들어가는 식이섬유 3g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정도만 들어있어도 식이섬유, 함유 딱 붙어가지고 팔아요 마트에서. 그러니까 어우 이거 들어있네 라고 하시는데 화이버즈 12g에 비하면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근데 칼로리는 반대예요. 칼로리는 더 6배 이상이 들어있죠. 똑같은 양을 먹어도. 그렇죠. 여기 화이버즈에도 뭐 프로바이오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비타민이 첨가된 작은 쿠키들이다 시리얼은 이걸 시리얼의 맛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이게 영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기 딱 이 블러 처리에서도 다 알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여기 세대는 유리병에 들어있는 이 주스였을 거야. 이 주스가 있고 얘는 이제 비타민 음료 몇 가지가 있죠. 비타민 음료인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비타민 C가 함유가 돼 있다는 생각을 들어서 이거를 먹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있는 당이나 이런 것들이 비타민 C랑 구조가 비슷해서 비타민 C가 함유돼 있다고 해서 이걸 먹긴 했어요. 근데 여기에 당이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면역세포는 당을 비타민 C로 착각해가지고 그거를 막 당을 막 흡수해요. 그러면 비타민 C 대신에 당을 흡수했기 때문에 면역력은 오히려 저하가 된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비타민 C를 먹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건 거의 물과 설탕과 그게 주 원료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살찌는 원인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자 여기 오병오 게임 아시죠? 손가락을 드시고 하나씩 내가 해당된다 하면 적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밥을 좀 빠르게 먹는다. 그리고 밥을 좀 많이 먹는다. 그리고 국물 너무 좋아. 마라탕, 육개장, 짬뽕 나 국물을 좋아한다. 그리고 술을 좋아하고 간식을 좋아한다. 식후에는 디저트지. 그리고 가공식품 혹은 간편식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뭐 만두 좋아하시는 분, 가공식품 되게 많아요 주변에. 핫도그 뭐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나는 가끔 오늘 좀 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갑자기 굶어버려. 잦은 단식. 그리고 오늘 좀 맛있게 오늘은 좀 먹자 이러면 폭식 한다. 그리고 편식을 한다. 편식하니까 여기 오이 안 드시는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맛있어.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적었을 때 내가 한 개라도 적었으면 살찌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다 적으면 살찔 줄 알았죠? 근데 한 개만 적어도 그래서 이거를 적은 거를 이렇게 적은 걸 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내가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가족의 그런 식습관에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어제도 미술 수업했는데 항상 치킨을 그립니다. 어제도 미끄럼틀 타서 너무 신나서 심장이 소름이 돋았는데 닭살을 그리다가 닭다리를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족의 식습관 선호도가 엄청 영향을 주는구나. 그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참 국밥 선호해요. 뜨끈 겨울철에 또 이렇게 순대국밥, 국밥에다가 다대기 좀 넣어서 풀어가지고 매콤하니 먹고 거기다가 김치를 또 얹어 깍두기 얹어서 또 먹고 짜고 국물까지 이렇게. 그래서 다른 국밥을 먹었을 때 밥을 말아버린다 이러면은 쑥 넘어가는데 칼로리는 엄청 많아지는 거죠. 휴게소에서도 정말 잘 팔리는 게 국밥이라고 하네요. 근데 정말 근데 사실 국에 말아서 먹는 게 몸에 좋지는 않다고 하네요. 방금 말씀드린 국에 말아 먹으면 또 후루룩 먹어도 빨리 먹고 면도 많이 먹게 되는 게 빨리 먹어요. 후루룩 면치기 하면 빨리 먹게 되잖아요. 빨리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빨리 먹으면 아까 우리 최면타들이한테 이제 일이 주어지죠. 그런데 뭔가 단시간 내에 음식이 빨리 들어왔어요. 영양소가 오늘 많이 먹을 건가 보다. 빨리 인슐린을 분비하겠다. 막 최면타들이 일을 많이 하죠. 갑자기 여기서 뭐가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장사가 잘 될 건가 보다. 물건을 막 지혈하는 거지. 팔릴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인슐린이 막 올라가는데 실제로 갑자기 뚝 끊겼어요. 손님 모두 말아버렸어. 이렇게 많이 음식을 막 해놨는데 막 수량 준비하는데 그러면은 그거 남은 것들이 나온 애들 이제 일하러 나는데 남은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다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축적. 남은 장사하려고 만들었던 음식들 남으니까 냉장고에 다 들어오는 거야. 축적. 그래서 비만이 되고 고지혈증이 되는 거야. 몸이 남아도는 상태가 되는데 왜 그랬다?
불필요한 것들이 생산되는 이렇게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아까 이렇게 손가락 꼽아줬던 거를 반대로 하면은 건강한 식습관이 되시는 건데, 일단 밤늦게 드시지 않는 거, 그리고 좀 거르지 않고 좀 규칙적으로 드시는 거. 내가 이렇게 최메타 대리처럼 아침 정확한 시간에 출근해서 정확한 퇴근을 보장해주면 얼마나 성실하게 근무 시간에 일을 하겠어요. 근태도 좋고 주어진 일만 하고 이러면 좋겠죠.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주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2대1 식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반대로, 거꾸로. 그래서 예전에는 밥 먹고 반찬 먹고 이러면은 밥 먹고 반찬, 밥을 일단 먹었으니까 밥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좀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그때 박사님이 팁을 주신 거였어요. 반찬 먹고 밥을 먹고 이렇게 반대로 하면 안 될 수 있다. 반찬을 많이 먹는 위주로 먹는 게 좋다라는 거고, 왜냐면 또 이제 밥은 탄수화물인데 반찬이나 이런 고기 반찬 같은 건 탄수화물 아니니까 이렇게 먹어야지 비율이 맞는 거죠.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맞는 거죠. 이렇게 먹으라는 팁을 주셨고, 그리고 식사는 꼭 15분 이상 15분 이상 젓가락으로 먹어야 된다. 젓가락으로 15분 이상 하나씩 먹으면서, 그리고 내가 심리적인 포만감도 높이고 천천히 식사를 해서 췌장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식습관을 가지면 좋다라고 해요. 그리고 말아먹는 거를 실제로 권장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천천히 먹고 한 번 먹은 후에 젓가락을 일단 내려놓는 거. 그리고 15분에서 20분 동안 먹어서 충분히 나의 식욕을 이제 그만 먹어도 돼 하는 호르몬이 나올 때까지 그걸 만들어준 상황을 여기 되게 잠시만요. 저 맨 밑에 보면은 먹방 TV 보면서 먹으면 빨리 먹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먹방 TV 보면서 안 먹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얼굴 보면서 천천히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네,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야채 먼저 먹고 포만감이 들어야 식사량이 줄어들고 혈당 지수가 낮춰지기 때문에 당뇨 위험이 감소되고 섬유질이 풍부한 걸 먹어야 장 건강에 좋다라고 하면, 저희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좀 배우신 분들이라 아 섬유질 하면 파이버지 뭐 혈당 왜 이렇게 막 이런 생각하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음식을 내가 먹는 일반식 식사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다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아이가 계신 분이 많으니까 다음에 소화비만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자면은, 아이들은 사실 어른과 다르게 지방세포의 그 수 자체를 줄일 수는 없다고 해요. 이게 성인이 되면서 지방세포의 수는 확정이 되고 그게 크기가 커지는 식으로 살이 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어린 시절에는 지방세포 수가 증가하는 거를 굉장히 처음부터 자제를 해놔야지, 똑같은 10개가 커지는 비대해지는 것과 20개가 비대해지는 건 다르니까 그런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아이들이 편식하는 이유 자체가 아이들의 소화기관이 이렇게 뭔가 음식에 대한 거에 대한 게 나쁜 거를 안 받아들이고 좋은 걸 먹고 이런 거에 대한 기능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처음 겪어보는 맛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채소나 이런 것들이 맛이 강하기 때문에 못 먹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부모의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의 식생활 같은 경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익혀서 먹거나 다양한 장내 환경을 도와주는 유산균을 줌으로써 아이들의 식습관이나 이런 건강 습관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찌는 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가 드는 거는 피할 수가 없다고. 근데 노화가 들면은 내가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내가 먹은 양을 똑같이 먹어도 반 공기를 먹어도 그게 흡수나 그게 내가 대사가 안 돼요, 제대로. 그래서 자꾸 근육이 점점 자꾸 떨어져요. 꼭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탄단지 위주로만 먹어주고, 특히 탄수화물 많이 먹고 소화는 안 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비만 환자의 부족한 미네랄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은 마그네슘 저희 헬스팩에 하얀색 들은 마그네슘 있죠. 그게 부족할 시에는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서 다이어트 할 때 피로감이 늘어나요. 그래서 헬스팩을 먹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직에도 헬스팩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이 영양소들이 필요해서 그런 건데, 마그네슘은 일단 내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영향을 주고, 크롬 같은 경우에는 혈당 안전, 인슐린 분비 억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칼슘도 모발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아연도 활성화소를 제거하는 역할,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다에 대한 거고요. 저희가 이 자료는
또 공유를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필요하신 분한테서. 그리고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호르몬이 지금 이제 나왔어요. 호르몬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한 걸 총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게 뭐 비만, 수면, 식욕,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다 아까 결합 돼가지고 식습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이게 모두 호르몬과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예요. 다음 이미지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여기 지방이죠. 귀여운 지방이가 있는데 얘는 지방세포인데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렙틴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반대되는 영양소가 있죠. 췌장에서 식욕을 하는 영향도 있고 얘네가 밸런스가 맞아야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뭐 병원 같은 데서는 인위적으로 이런 식욕을 억제하는 약 같은 거를 팔죠. 그런 거 많아서 인위적으로 저걸 높였을 경우에는 이게 균형이 오히려 인위적인 조절 때문에 실패가 돼서 내 몸이 만든 게 아니라 인위적인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그 식욕 억제를 하지 않았던 영양약을 딱 끊었을 때 내 몸에서 그 호르몬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미 외부에서 오니까 내가 만들 필요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치매타들이가 할 일이 없어지면 이 사람은 잠수 타고 퇴사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휴가 갔어. 네. 그래서 이게 렙틴 부분인 건데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내용이라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제가 가장 쉬운 게 그냥 체메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분이 그 역할을 자기 역할을 해야 될수록 해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거 필요하다에 대한 거고 이게 이 다음 이미지가 어려워요. 네, 이거는 네 넘어갈게요. 어려워. 이거는 한 30분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자 쉬운 걸로 그냥 자 남성들은 딱 생각해보면 우리 아빠 막 생각해보면은 배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운동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배가 나와 이렇게 좀 윗배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여성형은 엉덩이, 허벅지랑 아랫배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여성형 비만이 있어요. 이렇게 비만 유형이 다양하게 있는데 근데 보면은 이제 엄마들이 나이 드신 엄마들 이러죠. 엄마가 다리는 날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옷을 요즘 겨울철에 딱 그냥 세미 이렇게 짧은 반코트 딱 입으시면 뒤에서 보면 날씬하죠. 머리 딱 염색거든 날씬해. 그런데 이게 이렇게 둥그랑 허벅지, 배 주변에 집중적으로 살이 찌는데 이게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폐경 후에 이쪽으로 살이 많이 저장이 돼요. 이게 여기랑 가까운 대사하는 곳과 가까운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 저장이 되는데 배가 찌는 이유는 넘어가면은 강아지나 고양이는 뒤에서 공격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엉덩이에 살이 이거 진짜인가? 엉덩이에 하는데 그 앞에서 내가 볼 수 있지만 뒤는 못 보니까 방어차면서 엉덩이를 치는 걸 인정을 하지만 사람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가 내 엉덩이를 차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게 장기가 있고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에 뼈가 없어요. 여자들은 임신한 배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뼈가 없고 근육도 없고 장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호하는 뼈가 없어서 배가 살이 찌기 되게 좋은 환경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살이 찌기 좋고 또 뇌 같은 경우에는 뼈가 딱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계속 뇌에는 살이 안 찌었지만 머리도 살이 찐다는 사람도 있던데. 네. 그리고 이제 또 7번째는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장내 세균에 대한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 유산화에서도 장내 미생물에 연구를 하면서 이 얘기도 같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내가 장 속에서 장내 환경이 돼 있지 않으면은 내 몸이 자꾸 단음식과 기름진 음식 섭취하도록 유도를 한대요. 근데 그게 몸에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우리 몸은 몸에 필요한 걸 땡긴다, 땡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것도 엔테로박터라는 것들이 있는데 엔테로박터, 메타노블 이렇게 어렵죠? 그래서 얘네들이 장내에 있는 세균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이 세균 전 인구의 30%가 이 세균이 세균에 의해서 살이 찐다고 추정이 되고 있대요. 지금 계속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양소를 계속 이렇게 장에서 불필요한 게 위를 거쳐서 장으로 갔는데 얘를 내보내야 되는데 여기서 흡수를 계속 하는 거야. 지방을 툭툭툭 끝까지 흡수해가지고 자꾸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필요를 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잠깐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 드리면은 잠시만요. 시간 계산을 좀.
네네네. 다음. 제가 비움 체험 아름다움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 이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게 건강한 체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체중이 그냥 체중 몸무게를 줄이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유산에서도 가장 얘기를 하는 게 사이즈 다이어트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몸에서 키로수를 빼면은 그게 근육인지 뼈인지 지방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진짜 빼야 될 것들은 방금 이렇게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서 불필요한 영양소가 왔을 때 우리 몸이 제대로 대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몸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게 각각의 호르몬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 그 상황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원인들을 진짜 체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다들 지금 앞에 얘기들을 많이 알고 계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고쳐지지 못했던 이유가 있고 지금 이 강의가 끝나고 이제 가면 점심 맛있는 점심 드시러 가실 거잖아요. 먹고 커피 먹으면서 또 간식 먹고 이런 것들을 유혹을 떨치기가 힘들어요. 그게 약간 힐링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다이어트법에 의해서 지속적이지 못했던 부분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좀 해결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다음 페이지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살을 빼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살을 모아서 돈을 빼는 데 쓰고 지금까지 되게 다이어트 유목민이라고 하죠. 이것저것 뺐다 뺐다. 근데 이게 점점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를 하고 있지 않나. 나는 지금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그래요. 지금 일단은 균형 잡힌 식사의 대용식을 찾아야 된다. 탄단지도 좀 좋은 것들, 독소 없는 것들, 그리고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다양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식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좋은 그러니까 호르몬이 제대로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식습관도 그렇고 건강한 식습관을 해야 된다. 실제로 지방을 좀 덜 드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과잉되는 것을 막고 장내 비만 세균을 치료해야 된다. 이게 방금 5가지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지금 진행 중이신 분들도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 그리고 단백질을 충분하게 드셔가지고 지켜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낮은 에너지 밀도라고 해서 과일, 채소, 견과류 이런 것들이 비타민, 미네랄은 충분하면서 섬유질도 높고 칼로리는 낮아요. 그게 에너지 밀도가 낮다고 하거든요. 이런 음식들을 드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네, 넘어갈게요. 영양소들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자료로 다시 마지막에 지금 이분이 좋은 다이어트라는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살을 빼는데 이미 근데 560kg였대요.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였죠. 이분이 180kg으로 감량이 됐어요. 180kg도 우리는 사실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미 엄청 키도 크고 많이 찌신 분들이었는데 이분이 좋은 다이어트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6개월 동안 뺐어요. 다이어트 1등하니까 이분의 강조점은 오메가3랑 폴리페놀, 항산화제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이토케미컬이 많이 들어간 영양제, 그러니까 천연식품으로부터 오는 그런 양질의 영양제를 가지고 염증을 낮추는 데 초점을 뒀다라고 얘기를 해요. 체지방을 태워야지, 적게 먹어야지 이런 것들이 절대 아니고요. 내 몸에 염증을 낮추는 것, 그게 필요한 게 오메가3는 기본적인 거죠. 혈관에 모든 영양소를 공급하는데 그때 파이토케미컬을 통해서 그것들 염증을 낮추는 열이라는 것들을 해서 이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오메가3가 실제로 이렇게 존성지방을 낮추고 아까 말했던 인슐린 조절에 도움을 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챌린지에 도전 중이신 분들이 이제 제가 많이 드신 분들이 오메가3를 그래서 4, 8, 4로 드시면은 체지방 분해에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판에는 이제 해독을 하시거나 이럴 때도 그렇게 들어가시는 이유도 있죠. 내 몸에 몸의 대사를 도와주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제 쥐가 있죠. 노란색 뚱뚱쥐가 있고 날씬쥐가 있어요. 비만 유전자. 자, 왼쪽이 날씬합니다, 여러분. 오른쪽 뚱뚱하고. 이쪽도 뚱뚱. 네, 이게 노란 뚱뚱쥐가 실제로 저렇게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만든 쥐인데 이 임신한 쥐에게 비타민 B12를 투여했어요. 비타민을 투여했는데 이렇게 갈색 날씬쥐가 됐어요. 매직. 사기가 아니고 이게 어거티 유전자는 똑같이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유전자, 내가 갖고 있는 비만 유전자, 그러니까 몸에 갖고 있는 게 있고 가족의 식습관으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진 내가 있죠. 근데 이거를 스위치를 꺼주고 다시 바꿔줌으로써 내가 이렇게 영양소가 유전자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체지방과 독소, 염증을 비우는 게 필요하고요. 양질의 영양소로 채우는 게 필요하면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다이어트, 건강한 체중 관리를 성공할 수 있다는 거고, 유산화는 이거를 쉽게 말해서 리셋이라고 합니다. 내 몸의 스위치를 재부팅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유산화로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